제가 채널을 시작했을 때 저는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알리고 싶었고 다른 무슬림들도 이슬람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게 되면 이슬람을 떠날 수도 있다고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성공도 거뒀습니다. 저는 엑스-무슬림 운동의 선구자 중 한 명이고 많은 엑스-무슬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무슬림 세계의 50%를 무신론자나 엑스-무슬림으로 바꾼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후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고 저는 서구에서 무슬림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서구에서 나쁘게 행동하는 무슬림들이라는 재생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이런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구로 이주해서 서구권 시민권자이 되었지만 서구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제 채널에서 아주 인기 있는 코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무슬림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영상을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북아프리카 출신 몇 명이 태국에서 오토바이 라이로 여성을 공격하려 했고 프랑스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파리에서 시리아 이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프랑스 여성을 괴롭히는 역겹고 참혹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제 생각에는 물총으로 물을 뿌렸고 그녀가 자전거에서 내리자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웃고 그녀를 조롱하며 정말 끔찍하게 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북아프리카 출신 프랑스인들, 즉 새로운 유럽인들이 프랑스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또 다른 영상입니다. 네네네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알고 있나요? 별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봐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내 친구가 당신을 원해요! 이름이 뭐냐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리 와요, 나 슈퍼 비다 있어요!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돌아요. 이리 와요 아가씨! 직진해요 아가씨 직진해요! 그들은 태국식 대접이 필요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들 중 일부는 알다시피 많이 다르거든요. 서양처럼 관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비슷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유럽 여성이 무슬림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우리 세계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어느 나라도 위험하지 않아요. 이건 전부 선전일 뿐이에요. 모든 게 백인 남자 탓이라는 거죠. 이런 영향이 많아요. 이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요. 노르웨이 친구 2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아이시스가 한창일 때 모로코에 갔어요. 네. 그들은 모로코 등 해당 지역에 가지 말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방문했다가 잔인하게 살해, 성폭행,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들은 피해자들의 참수된 시신이나 머리, 잘린 머리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동정심이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당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당신이 따라오고 있어요. 당신이 그래요. 이집트인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너도 그래? 아니. 그녀가 묻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적대하거나 도발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미소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알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CNN 기자가 이집트 남성 군중 속에서 집단 성폭행당한 일 기억나죠? 저는 파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그곳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식이었죠. 그들은 남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성이거나 워키즘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이집트에 가겠어요? 왜 그런 무슬림 국가에 가겠어요? 그건 그냥 어리석은 일이에요. 당신이 부르카를 입고 있어도 부르카로 완전히 가렸더라도 여전히 성폭행 당할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1분만요.
살짝 거절한 뜻이에요. 제발요. 두 분이면 돼요. 알겠죠? 저랑 구석에 가서 작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 후엔 딴 데 봐주시면 금방 끝낼게요. 그들은 서양 비자나 달러, 파운드를 구걸하지도 않아요. 사실 여자도 구걸해요. 문화가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리아에서 무슬림들이 아픈 노년의 기독교 여성 집에 들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약을 빼앗고 죽게 내버려 두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여성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서방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거나 그런 필요가 있다면 이 모든 나라에는 기독교인도 많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내보내고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시행하세요. 물론 좋은 무슬림들도 많겠지만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결속을 무너뜨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결속에 걸린 미래를 놓고 도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정치적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별도 필요합니다. 차별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저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이 여성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심하고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알라 앞에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저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봐요.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막에 대해서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일은 아니니까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행동하곤 하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뭐죠? 무슨 목적으로요? 이 남성들이 서양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꿀한 구절을 보세요. 오 예언자여, 당신의 아내들과 딸들 그리고 믿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겉옷 일부를 두르라고 명하세요. 이것을 질밥이라고 부르는데 히잡을 의미합니다. 기본 복장의 일부가 아닌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엉덩이와 가슴 그리고 머리의 형태를 가릴 수 있는 겉옷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서도 부르카를 입어야 하는지 히잡이나 니캅을 써야 하는지 눈만 보이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부르카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신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얼마나 멍청한지 그리고 그들의 신도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멍청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수백만, 아마도 수십억 명의 무슬림 여성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 무슬림들은 아니, 이건 그냥 히잡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알다시피 이건 단지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자유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또 탈레반은 눈까지 가려야 한다며 완전한 부르카 착용을 주장합니다. 무함마드가 알라인 척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나쁜 점은 그들이 무슬림 여성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카, 히잡, 니캅을 쓴 여성들은 무슬림이며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런 여성들이 제대로 몸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추행해도 괜찮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드래고나이트 형제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령 어떤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지만 법정에서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알라가 용서해 줄까요? 대부분 알라가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제가 말했듯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죄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즉시 멈춘다는 건 다시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그냥 지어냅니다. 원래 저런 사람들이
즉석에서 아무 말이나 만듭니다. 네 번째는 알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인샬라 저는 결국 그는 4가지만 말했어요. 처음에는 5가지로 시작했는데 어차피 2번째와 3번째는 같았으니까요. 강간처럼 심각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살인까지 저질렀더라도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알라는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알라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강간당하고 살해된 소녀에게 이것이 불공평한 일은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강간한 사람과 강간당한 사람 모두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알라는 여성들에게 얼굴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단정하게 가리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지침을 준 후에 가정적으로 그 여성이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고 부도덕하게 옷을 입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흥분하고 강간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흥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봤던 그 남자들, 그러니까 그 무슬림 남자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남자들, 비무슬림 남자들이 여성들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슬림 남자들은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아주 흔한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 뉴스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란 파키스탄계 프랑스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이들도 있었고 프랑스 사회가 충분히 이슬람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더 이슬람적인 사회에서 키우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데려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도둑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은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건 다음 날 라우르의 고위 경찰관 우마르 셰이크가 언론 앞에 나타났습니다. 라우르는 파키스탄 기준으로도 가장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이지 외딴 마을이 아닙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그 여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린 자녀들과 혼자 있으면서 왜 더 붐비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진보주의자들과 좌파 자유주의자들이 그의 발언을 비난해 그는 사과했으며 이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파키스탄의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강간범들에게 사형, 즉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구에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요점은 전반적으로 무슬림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강간범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은 실제로 치마길이나 옷차림 혹은 여성의 사망을 비난합니다. 물론 어떤 현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네, 현실이 있죠. 저는 좌파적,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의 세계관, 즉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누구도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회라면 가능하겠죠. 저도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가난한 동네에 가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강간당한 사람을 문자 그대로 탓하는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멍청해. 그건 신화적인 개념이야. 비난도 신화적이야. 그것조차도 여자를 탓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 강간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남자 외에도 비난받는 건 여자야. It is survival. It's called survival instincts. You should be, for example, if I were a woman, if you're a woman, if I were a woman in Australia, well, 호주에서는 서양식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뱅크스타운이나 레이크 라켄바에서는 불가능해. 당연히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 나라가 이런 제3세계 이민자들로 넘쳐나서 그들이 여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은 일어서는 거야. 남자들은 일어서서 그런 깡패들에게 맞서야 해.
이걸 한번 봐봐. 이 영상은 영국 리버풀에서 막 나온 거야. 한 무리의 소년들이 여자친구들을 위해 일어섰어. 그리고 나는 최근에 그런 영상들을 꽤 많이 봤고 또 많이 틀어봤어.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하게 돼서 기뻐. 나는 이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거라고 오래전에 예측했었지. 남자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남자들은 달라질 거야. 아무리 깨어있는 좌파나 보라색 머리에 코 피어싱을 한 여자들이 남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도 남자는 남자야. 남자들은 일어설 거고 남자들은 지킬 거야.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총알도 맞을 수 있어. 그건 우리 DNA에 새겨진 거야. 진보적인 백인 여성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그는 나랑 얘기할 수 없어, 브로. 네, 그랬어. 구두는 나랑 있었고 미안해하며 날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Vamos dar uma sorteio no saco. 네. Olha, Igor Matos. 그는 도망쳤어.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바보처럼 일하고 있어.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두 개의 자물쇠가 있어? 무슨 일이야? 가까이 와, 아가씨.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서둘러.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맞섰어. 네 아빠에게 버스에서 내리면 전화할 거라고 전해. 네 아빠에게 전화할 거라고 전해. 꼭 그렇게 말해. 꼭 그렇게 말해. 가야 해. 버스에서 내려. 너 가야 해. 네 아버지께 말씀드려. 세상에, 저게 그의 어린 아들이야? 하지만 분명히 14살이잖아. 15살이야. 저 남자가 너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잖아, 알지? 아니, 영어로 아니. 더 좋은 영상도 봤지만 그래도 잘했어. 일어나. 일어나 얘들아. 우리 이제 일어서야 해. 봐. 이슬람은 외래 사상이야. 서양에는 어울리지 않아. 우린 사과하거나 말을 돌릴 필요 없어. 이슬람주의, 급진 이슬람 이런 표현도 필요 없어. 이게 내가 말하는 언어의 진화야. 수사법도 진화해. 심지어 어조도 변해. 그리고 그건 전혀 문제 없어. 1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급진 또는 극단주의 이슬람, 이슬람주의자라 불렀을 거야. 이제 우리는 이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아. 무슬림 없이 이슬람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 무슬림이야말로 이슬람을 떠받치는 사람들이야. 무함마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슬람주의자야.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훌륭하다면, 무슬림들에게 최고의 롤모델이라면 당연히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따르게 돼. 이슬람은 서구에 속하지 않아. 우린 그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어.